검찰대로 장관대로 자기 할 일 하면 된다는 말대로 하다 보면 결국 윤 총장의 무기인 수사권과 조 장관의 무기인 인사권이 정면 충돌하는 큰 싸움이 벌어진다. 승자 패자 모두 피투성이가 되고 구경꾼의 조롱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 고 임명 의지를 밝혔다. 조국 장관은 그날 오후 취임하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 일을 하면 된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제로 해야 한다. 며 검찰 개혁을 위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조 장관은 10일 출근하자마자 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을 지시하고 검찰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에 관한 개혁 작업을 착수했다. 조 장관의 부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가 되었고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법무 검찰의 개혁을 할 사람은 조국뿐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받았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으니 국민이 대통령을 배신해야 한다. 40%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를 멈추어라. 민주주의는 무참히 타살을 당했다는 등 항의하는 소리가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대로 장관대로 각계각지는 바로 시작됐다. 검찰은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다 보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인 조 장관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장관은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공세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 가족과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업무만 보고 있을 순 없다. 그런데 그 법무 행위가 검찰 인사권 행사를 포함한 검찰 개혁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실천하기 어렵다. 공사 구분이 어렵고 표리부동이 되기 쉽다. 결국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과 취임식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장담한 검찰대로 장관대로라고 한 말은 언어 유희가 된다. 검찰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장관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검찰의 무기인 수사권과 장관의 무기인 인사권이 정면으로 충돌의 격투가 벌어지면 어느 쪽이 승리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모두 상처를 입는 것은 분명하다. 만에 하나 범죄 혐의가 밝혀져 낙마한다면 조 장관을 지원했던 야당과 청와대와 대통령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급속히 레임덕에 빠지고 반대했던 국민들이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친다. 그와 반대로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아무런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민이 확인한 사실과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윤 총장이 정권의 신여가 되고 문재인과 조국과 윤석열이 국민을 속이고 짜고 친다고 격렬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격투장에 집어넣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물고 뜯고 싸워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니라면 이런 잔인한 싸움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결국 불통의 정치가 잘못 처리한 선택은 불행한 자충수가 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를 놓고 조국이 허육을 품고 큰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 아닌가 싶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과 조국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에 대한 각종 의혹은 대부분 그의 도덕성 타락, 공인 윤리 실종에 기인하지만 펀드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린 것은 대규모 정치 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이재명을 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이낙연, 박원순 정도인데 이낙연은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박원순은 순혈이 아니니 줄 수 없고 그래서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또 지금은 과거와 달리 대권도 대규모 정치 자금이 필요 없는데 아마 당내 경선용 자금을 너무 의식했나 보나라며 그래서 대권 투쟁은 하늘이 정하는 거라고 내가 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시민이 제일 즐거워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자녀가 입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25일 딸 생일의 아들이 소환됐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가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아들이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고 느꼈다. 조서를 읽어보면 저는 그런 놈이 돼 있다고 말했다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졌나 보다. 피눈물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은 평생 엄마한테 한 번도 되돌아본 적 없는 동네에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다면서 공인이 된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 2차 소환에 임한 딸은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면서 살다 보면 공부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면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4일 조 장관 아들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경위를 물었다. 조 씨는 2017년 연세대 석박사 동학과정에 지원에 탈락했다가 이듬해 다시 응시에 합격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입시를 치른 충북대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 전형 자료를 확보했다. 조국 장관의 딸도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동생과 같은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비롯해 입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 윤석열, 조국 장관 의혹 수사 절차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약 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행사에 참석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검찰 수장의 첫 외부 일정이라 관심을 끌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과도하다는 응답은 49.1%로 집계됐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42.7%였고 모름 및 무응답은 8.2%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지분을 사들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가 조 장관 조카 조범동 36씨를 통해 코링크 PE 설립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이어 직접 자기 명의로 투자까지 하려 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6년 9월 코링크 PE 신주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는
정씨가 신주 500주를 유상증자를 통해 총 5억 원에 사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씨의 도장, 자필로 기재된 정씨의 주소, 이름도 들어갔다. 특히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조 장관 청문회 때 공개된 정씨 인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실제 납입하기로 했던 5억 원을 넣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정씨 동생이 사실상 정씨 자금으로 2017년 2월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 정씨 동생은 투자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정씨로부터 빌렸고 나머지 2억 원을 정씨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유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했다. 또 정씨 동생은 투자 이후 매달 수백여만 원을 코링크 PE로부터 받아가 총 1억 원 가까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6년 2월 코링크 PE 설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 PE 설립 당시 정씨는 조 장관 오촌 조카 조씨의 아내 이모 씨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 회사 설립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 PE의 설립 시자본금은 2억 5천만 원이다. 실제 2017년 8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처음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며 아내 정씨가 신고한 4인간 채권은 총 8억 원이다. 이 8억 원 중 5억 원은 조 장관 오촌, 조카 조씨의 코링크 PE 설립 자금 등으로 3억 원은 정씨 동생의 유상증자금으로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빌려준 돈을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 회사 돈을 통해 거둬들인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대여금 명목으로 빠져나간 WFM 회사 돈 10억여 원과 정씨가 갖고 있던 채권 8억 원에 동생이 공동 상속으로 대출받은 2억 원을 합한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두 자녀를 입시 관련 의혹으로 소환 조사한 데 대해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정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전날 소환 조사를 받은 아들이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있네요라고 했다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적었다.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된 딸에 대해서도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며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등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었다. 마포구 홍익대 홍문관에 앉아있던 대학생들에게 20대 대상 국회의원 인지도 조사 설문지를 건네져 한 말입니다. 한참 고민하던 학생들은 이름을 많이 적지 못한 게 부끄러운 듯 설문지를 뒤집어 기자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백지 설문조사지를 낸 학생은 20대들, 정치 무관심 심각. 이런 기사는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평균 연령은 55.5세. 딸, 아들뻘인 20대들은 국회의원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또 의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밀실팀은 지난 1에서 10일 20대 527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국회의원 인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서울권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자필로 학생들에게 의원들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20대 1명당 평균 의원 5.7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평균 1.6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과 정의당 소속 의원 수는 각 평균 0.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대들 사이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답을 한 이들조차도 한국당 의원의 이름을 가장 많이 적어냈는데요. 대학생 박승희 씨는 싫어하는 정당과 관련된 기사일수록 열심히 찾아본다며 부정적인 이슈로 매스컴을 많이 탄 정당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20대들에게 가장 익숙한, 즉 인지도가 높은 의원은 누굴까요? 여성 의원 2명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317명이 이름을 적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직장인 이모씨 씨는 나 원내대표는 거의 맨날 뉴스에 나오고 심 대표는 예능에 나왔던 게 영향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학생 김지원 씨는 나 원내대표는 과격한 발언을 많이 해서 알고 있다며 뉴스를 매일 챙겨보진 않지만 볼 때마다 자극적인 말을 내뱉는 의원들의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또 김 씨는 알고 있다고 꼭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장인 강인영 씨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대해 비리도 없고 청렴하고 정치 외길을 걸어왔다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의원들과 차별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업준비생 변우리 씨의 경우는 2017년도 대선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자로서 토론회 등에서 사이다 발언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한 것 같다고도 했죠.